서서히 그러나 좀 치명적인 위협이 될 가능성이 커요. 해수면이 낮은 태평양 국가들은 국토를 잃을 위기에 처했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막아야겠죠. 여러분, 몰디브 잘 아시죠? 신혼여행의 성지로 불리는 곳인데 여기가 수십 년 뒤에는 물에 완전히 잠겨서 사라질 거라고 합니다. 바로 지구온난화로 인해 해수면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구온난화는 1880년 이후 해수면을 약 20cm 높였는데 이 상승 속도는 계속 빨라지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번 세기에 해수면이 20cm에서 최대 203cm나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진짜 몰디브에서 모히또 한 잔 못하겠네. 오늘은 여러분과 바다 환경 문제와 관련해 해양 쓰레기 문제와 기후변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사실 기후변화도 무척 심각한 문제이긴 한데 특성상 단시간에 뭔가 그 피해를 절감한다기보다는 서서히 그러나 좀 치명적인 위협이 될 가능성이 커요. 반면 해양 쓰레기의 경우 즉각적인 피해로 다가오는데요. 해양 쓰레기라고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생각보다 해양 쓰레기는 종류가 다양해요. 한마디로 바다에 있을 것들이 아니면 모두 해양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해양 쓰레기는 연간 약 14만 5천 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육지에서 왔던 아니면 바다에서 생겼던 해양 쓰레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쓰레기는 뭘까요? 의외로 홍수 때 생긴 초목이 전체 쓰레기의 약 4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는 27%를 차지한 어업 폐기물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 연간 바다로 유출되는 플라스틱의 양도 어마어마한데요. 이 때문에 동원에서도 플라스틱 사용 절감을 위한 다양한 필환경 사업을 펼치고 있죠. 혹시 딥워터 호라이즌 기름 유출 사고 들어보셨나요? 2010년 4월에 멕시코만의 석유 시추 시설이 폭발한 사고인데요. 이 사고로 인해 5개월 동안 무려 7억 7천만 리터의 원유가 바다로 유출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2007년에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유조선 충돌 사고로 12,000리터가 넘는 양의 원유가 유출된 적이 있죠. 이 사고로 서해안 생태계를 비롯해 어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때 대학생이었는데 태안 봉사활동 갔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기름 냄새가 정말 잊지 못해요. 기후변화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사실 이 기후변화 자체도 원인이라기보다는 결과에 가까운데요.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해수온이 상승하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연평균 표층 수온은 최근 51년 동안 1.23도씩 상승해서 전 세계 평균 상승률의 2.5배 높은 수준입니다. 최근 들어 여름철 고수온과 겨울철 고수온 경향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고요. 또 지구온난화로 인해 해수면의 상승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30년 동안 매년 2.97mm씩 상승했는데 제주에서 가장 많이 상승했고 최근 10년 동안 해수면 상승률이 매우 큰 실정입니다. 전 지구 평균 해수면 높이는 특히 2014년부터 2019년 사이 연평균 5mm씩 상승했어요. 이 해수면 높이가 연 5mm 상승한다는 것은 아마존강의 전체 수량을 3개월 동안 바다로 보낸 양만큼의 해수가 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해수면이 상승하면 저지대 해안 도시나 작은 섬들은 물에 잠길 위험이 커지겠죠. 그러니까 2100년이 되면 몰디브가 완전히 잠겨버린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몰디브뿐만 아니라 해수면이 낮은 태평양 국가들은 국토를 잃을 위기에 처했기도 합니다. 특히 투발루는 2013년 국가위기를 선포하고 기후난민이 돼서 국민 전체가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방법을 모색 중인데요. 이렇게 몰디브뿐만 아니라 투발루를 포함한 수십 개의 섬나라들이 지구온난화로 인해 물속으로 사라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 정말 너무 슬프네요. 지구온난화로 인해 이렇게 해수면 상승 외에도 각종 극한의 기상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전 지구적인 이상 폭염은 물론 대형 산불과 태풍 등이 예년에 비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지구온난화 어떻게든 막아야겠고요. 그러려면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바다가 맡고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바로 바다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거대한 스펀지 같은 일을 한다는 건데요. 인간이 만들어낸 이산화탄소의 약 4분의 1을 흡수하면서 지구온난화의 속도를 늦추는 중요한 역할을 바로 바다가 하는 거죠. 그런데 최근 들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늘면서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또 이렇게 다량의 이산화탄소가 녹아든 바다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다가 산성화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해양 산성화는 해수의 이산화탄소가 용해돼서 점차 산소가 강화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원래 바다는 약한 알칼리성이에요. 이 pH 농도 8.2에서 8.3을 유지했는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 바닷물의 pH 농도가 낮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해양 산성화가 일어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바닷속에 있는 생물은 직격탄을 맞겠죠. 해양 생물이 이산화탄소를 많이 흡수하게 된다면 면역력과 대사율이 감소합니다. 그 중에서도 굴과 조개류 같이 탄산칼슘으로 이루어진 껍질을 가진 어패류가 큰 타격을 받는데요. 조개 껍데기는 탄산칼슘으로 되어 있는데 탄산칼슘이 산성 성분을 만나면 껍질이 연해지거나 녹아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해양 산성화는 산호에도 치명적인데요. 이 산호는 바닷속 나무라고 할 정도로 광합성 작용을 하기 때문에 바다에 산소를 공급하는데 산호 역시 바다가 산성화되면 증식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산성화로 인해 산호 골격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고 쉽게 부서지게 되는 거죠. 산호가 폐사하게 되면 산호가 만들어내는 산소가 줄면서 바다의 산소 부족 현상이 일어나 많은 물고기들이 폐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막아야겠죠. 지구 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전 지구적인 노력, 망설일 시간이 없어 보입니다. 망망대해 바닷속에는 다양한 미스터리가 있다. 그런데 바닷속에 죽지 않은 생명체가 있다는 거 아세요? 기괴한 바다생물 이야기라면 빠질 수 없는 게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구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신비로운 공간이 바다가 아닐까 싶습니다.